금속노조 전북지구 조직부장 이장원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예, 작년 11월 완주 상봉단에서 20대, 30대 청년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의 깃발을 들겠다고 우리 금속노조 전북지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현대차에, 수소차에 수소탱크를 만드는 업체였고 5년 전, 6년 전에 대규모 규조조정 이후에 새롭게 수십 명의 청년들을 고용하게 되어 전체 조합원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도 안 되는 그런 젊은 사업장입니다. 우리 조합원 중에 50대가 딱 한 명 있고 44살 조합원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젊은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의 깃발을 들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언론에서 MG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호명하는 MG노조의 주체, 사무직, 비민주노총,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이 사람들이 들었던 깃발을 MG노동자라고만, MG노조의 대표성을 이들에게만 부여하고 지방에서 생산직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의 조끼를 입었다면 바로 귀족노조의 일환으로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노동자 계급을 분열하는 여론전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제 하이솔로스주의 투쟁을 통해서 윤석열의 그 전략이 노동자 계급을 갈라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일진자본, 일진그룹의 직장 폐쇄를 통한 노조 파괴 전략, 그것은 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노조 파괴의 전략입니다. 2000년에 익산에 소재한 일진 소재 직장 폐쇄, 2019년 충북에 있는 일진 다이아몬드 직장 폐쇄, 그리고 2023년 일제 하이솔루스 지회에 대한 본격적인 직장 폐쇄, 이것은 일진그룹의 오래된 노조 파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일진 소재와 일진 다이아몬드의 사례에서 우리 민주노조 깃발을 든 조합원들 정말 큰 희생을 감내하면서 투쟁을 했고 기어이 민주노조의 깃발을 사수했지만 그 치열한 투쟁에 피로 쓴 역사 아직도 후유증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 일제 하이솔루스주의 직장 폐쇄 투쟁은 39일 만에 임단협을 체결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모범적인 금속노조 투쟁 사례로 만들었다고 감히 자평합니다. 이 투쟁 승리의 동력이 무엇이었냐 여쭙는다고 하신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정말 우리 지회 조합원들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동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승리보고 대회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 68명으로 시작을 했고 당시 현장에서 비정규직 조합원 같이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비정규직 조합원들까지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정규직 조합원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명에 가까운 조합원들 조직했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었고 실제 일진자본의 직장 폐쇄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사측은 금속노조 조합원이 67명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직장 폐쇄 당일날 출근 지시가 왔었고 계약직 직원들은 정상 출근하십시오라는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직장 폐쇄 당일에 계약직 조합원들이 어떻게 내 동료들이 길바닥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 쫓겨나 앉아 있는데 어떻게 내가 현장에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겠냐, 나중에 저 동지 돌아오면은 같이 얼굴 보면서 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겠냐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16명의 계약직 동지들이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금속노조의 투쟁 머리띠를 메고 바로 투쟁 대호에 합류했습니다. 이것으로 사측의 대체 생산계획, 정상적인 생산계획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계약직 조합원들, 그 동지들 다 라인에 들어갔으면 자동화 설비 전부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지들이 투쟁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측에게 남아있는 반장들 또한 자동화 설비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라인이 마비되었고 기세는 그날 우리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이어서 사측이 불법 대체 인력 투입하려는 시도 막았고 그것을 윤석열 정권의 경찰이 전라북도 경찰청의 광역수사대 체포조를 투입해서 당일 전국지부 지부장과 수석부 지부장을 포함한 여러 명의 조합원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 여러 명이 체포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스크럼을 짜고 대우를 유지했던 지휘 동지들의 조직력, 투쟁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분노가 결집됐습니다. 5월 8일 그 투쟁 다음날 금속노조 전국지부 결의대회가 있었고 마침 그날 전국에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교섭이 있었습니다. 그날 금속노조 위원장과 전국의 지부장님들이 일제 하이솔루스 지회 앞에 모였는데 그날도 경찰 기동대 200여 명이 집회대우를 침탈하고 현장에 진입해서 조합원들 다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집회공간 사수투쟁 치열하게 전개했었고 경찰 기동대를 밀어내고 금속노조 전북지부 결의대회 치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 투쟁 이후에 지역의 언론들이 일제 하이솔루스 지회의 투쟁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민주노총 전국본부 동지들이 갖고 있는 전사회적인 네트워크 연대 투쟁력 다 동원하면서 일제 하이솔루스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하이솔루스에 전라북도 도지사 빼고 다 왔습니다. 진짜로요. 완주 군의회 의원들 다 왔었고 완주 군수가 3-4차례 방문해서 직접 사측 면담하고 노측 면담하고 교섭자에 끌어안쳤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지역 국회의원 왔고 또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까지 와서 사태 중재를 위해 노력했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지청장이 직접 현장에 3번 방문해서 사측을 교섭자에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본교섭이 재개된 이후에도 고용노동부 과장이 직접 자리에 배석해서 사측이 교섭 해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사회적 압력을 가했습니다. 정치권과 행정당국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것은 지회의 강고한 투쟁 그리고 지역사회 연대 힘이 만들어냈던 결과라고 감히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 투쟁의 힘으로 근로시간 면제 2000시간 전부 쟁취했고 노조 사무실 쟁취했고 근무 중 조합활동시간 총회부터 시작해서 조합원 교육시작에 다 쟁취했고 그리고 심지어 기본급 인상, 수당 인상, 유급휴일 3일 추가 1인당 얼마씩 임금 올랐나 계산해봤더니 인당 10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노조를 죽이겠다고 직장 폐쇄를 때렸는데 오히려 인당 100만원씩 연봉이 올랐습니다. 우리 평등노동자의 동지들 비롯해서 많은 동지들이 연대해주신 결과입니다. 물론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측이 끝끝내 민형사상 소송 쌍방치야 절대 문서로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직장 폐쇄 기간 미지급 임금 소송으로 다투는 사안들 그리고 앞으로 현장에서 벌여나갈 투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제 하이솔루스 지회 동지들 사측의 직장 폐쇄로 인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알았고 막교대 근무라 서로 얼굴도 모르고 있었는데 서로 얼굴 이름 다 알고 친구가 됐고 동지가 됐습니다. 그 힘으로 앞으로 잘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투쟁 진행하게 될 하이솔루스 지회 동지들 잘 지켜봐 주시고 꾸준한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들의 연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